10월 10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연자님, 우상향님, 형주님, 안호승님, 소희님, 김자전거 탄 풍경님, 네. 오랜만인데요, 이 필명. 네. 즐거운 인생님, 지금은님, 라일락님, 1292님, 안동부장님, 밤하늘의 빛과 광님, 대제비제님, 김수희님, 원태호님, 얼음골님, 찬찬찬이님, 미소돔님, 긍정의 힘님, 김양환님, 향이아빠님, 시몬스님, 경리님, 양영숙님, 정주행님, 찐빵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요, 상상 이상으로님, 도채호님, 그리고 빨강망토님 어서 오세요. 안녕. MG님, 네, 마을금고님도 어서 오시고요. 윤영숙님, 흐름이님, 부자 언니님, 네, 해피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이제 좀 많이 풀리긴 했어요. 그래도 밤에는 좀 춥네요. 근데 점점점 날이 길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죠? 네, 태양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낮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따뜻한 봄이 옵니다. 네, 정찰아 님도 어썸리치 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시장에도 뭔가 변화가 있게 되면 네,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시베리안 선생님도 어서 오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 하겠지만 일단은 변화, 그죠? 변화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무역 전쟁, 무역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일요일 날 네, 상호 관세라는 내용으로 제가 동영상 올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뭔가 이제 나에게 중요한 그런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들을 좀 알고자 한다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 돼. 이놈들이 도대체 뭔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시베리안 허세님, 전민정님, 베제트님, 졸졸졸님, 파랑새님도 어서 오세요.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아유 무역 관세구나. 아유 트럼프가 뭐 또라이 짓도 했구나. 또람프구나. 이렇게만 얘기하면 대응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무역 관세 때리면 맞을 거야? 누가 와 가지고 날로 콱 때렸어. 그럼 맞아야 되는 거잖아. 누가 콱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왼쪽으로 피한 다음에 어퍼컷을 올려친다라든지 뭐 아니면 뒤로 물러선 다음에 상황을 판단한다든지 등등등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이 나를 왜 때리려고 하는지 뭐 물론 모를 수도 있어요, 의도를. 하지만 저놈이 주먹을 나한테 뻗었다는 거, 일단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지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냥 얻어맞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애매합니다. 네. 지금 무역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모르고 넘어가면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매김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하는 환경들 이거 잡을 수가 없어. 자, 일요일 날 제가 일요일이 아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무역 관세였어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매겨버리겠다. 이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바로 지난 일요일에는 상호 관세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호 관세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뭐가 나왔어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모든 나라에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우리가 무역 관세의 어떤 스토리를 모르고 있다면,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헷갈릴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있었던 거, 네, 캐나다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영상을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 그 다음에 나오는 영상은 뭐예요?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뭐 저런 거 해드릴게요. 뭐 이게 평일날 제작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게 사실은 뭐 한 10분도 안 되는 영상이지만 그거 만드는데 거의 6시간, 7시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 완전 창작이잖아. 대본부터 해 가지고요. 그 뭐 아나운싱 하는 거 그것도 만들어야 되죠. 그다음에 옷할 때 다 잡아야 되지. 자막 작업해야 되지. 영상 작업해야 되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것 갖다 때려 부시면 괜찮고 또 뭐 이제 그냥 간단한 텍스트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더 빠르게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쪼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게 되면은
두 개 올려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유리기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호관세.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잡아 가지고 만들어 드리긴 할 텐데, 아무튼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보시고 거기에서 힌트를 많이 얻으세요. 일단은 어떤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피해 가야 되는 부분들, 뭐 영향들, 그리고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다 섞어 드릴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거 한 번씩 꼭 보시고,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왔어. 그 정도면은 한 1억 뷰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억 뷰. 그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뉴스에도 좀 나오고 할 거 아니야. "이 영상이 뭐길래?" 막 이렇게 해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튼 모두들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래서 이 무역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공장이 미국에 있을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놈이 도대체 왜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로 괴롭히느냐, 이건데, 자, 일단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아주 최강의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야! 관세야!" 이렇게 해 버리면, 일단 얘네가 수출하는 부분에서 관세를 매기게 되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자국의 제품도 보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국 제품의 어떤 가격 포인트가 더 경쟁력이 높아지죠. 그다음에 관세, 세금을 거둠으로 인해서 돈도 생길 수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니들이 덤빌 테면 덤벼. 이게 바로 상호 관세거든요. 야, 니들이 만약에 우리한테 관세 매기면 우리도 매길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매긴다? 니네가 또 매긴다? 그럼 또 매기겠다, 이거야. 이게 상호 관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공격해도 되지만 너는 나를 공격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주 개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미국에다 많이 팔아먹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다 팔아먹는 국가가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얘네가 사실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멕시코가 1등이죠. 멕시코가 1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캐나다, 세 번째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만 합치면 약 40% 넘는 미국의 수입액이 나옵니다. 네, 교육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얘네 세 나라만 조져버려도, 캐나다, 미국, 멕시코만, 아니지, 캐나다, 멕시코, 중국만 조져버려도 40%에 해당하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게 되기 때문에 이득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 4등은 독일이에요. 5등은 일본. 그 다음에 6등이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6등까지, 우리나라까지 싸잡아 가지고 한번 공격을 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거의 70%에 육박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지막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야, 내가 관세 와장창 매길 테니까 니네 관세 맞기 싫으면 우리한테 뭘 내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는 코너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FTA를 통해 가지고, 네, 뭐 이제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철강 같은 경우가 지금 왜 중요하냐면, 철강은 지난번 2018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되겠죠. 그 시점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겠어"라고 얘기했어요. 철강, 알루미늄에. 그때도 관세를 똑같이 매겼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봐줘라" 해 가지고 협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쿼터제. 그러니까 이 수출에 대한 총량을 만약에 한 6천 톤으로 제한하겠다. 그럼 6천 톤까지는 관세 없이 가겠다. 근데 이거 넘어가면 관세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런 쿼터제를 도입했었는데 지금도 통할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가 박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은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뭐겠어요? 이거 원재료죠, 원재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수록 부담감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죠. 미국에다가 이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뭐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애들,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이 철강이 약 1톤 정도 필요하답니다. 1톤. 1톤이 필요한데 요거를 자동차를 뭐 120만 대 만들겠다. 그러면 곱하기 1톤 하면 얼마요? 120만 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현대제철이 지금 발에 불똥이 떨어졌어. 네, 현대제철. 얘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얘가 지금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관세를 매겨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위협을 들어가면 약간 애매해진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부담스러운 거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현대제철의 그 철강 제품을 가져다가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뭐가 돼요? 수입 원가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물건 가격을 올리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제 원가를 더 많이 주고 사기에는 애매하죠. 그러면은 마진이 떨어지니까.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 있는 철강 기업들에게 내놔라고 하겠죠. 얘네한테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현대그룹 차원에서는 현대제철이 현대자동차에게 납품하는 그런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악재는 누구야? 현대제철이 악재를 먹는 거고, 현대차는 모르겠다. 네. 현대제철 거 쓰고 있지만 모르겠다. 다른 데 거 쓸랜다. 어차피 니네 가격 올라가서 가격 경쟁이 떨어졌다. 이러면 우리가 계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뭐 그룹 차원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해라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품 가격의 인상이거나 아니면은 얘네들이 네, 물건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현대제철이 마진을 포기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현대제철은 악재가 돼요. 공장을 빨리 지어야 돼. 지금 짓고는 있는 상태이지만 이걸 빨리 완공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트럼프가 노리는 거예요. 야, 관세 저거 하기 싫으면 미국에다 공장 지어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공장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든가 말든가 모르겠다. 자, 뭐 가정 제품에서는 뭐 세탁기, 건조기, 뭐 세탁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품목이지만 예전에도 이 1차 무역 분쟁 때 세탁기에다 매겨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가가지고 공장을 막 지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공장이 다 지어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관세 매길래 매겨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여기서도 세탁기 겉표지는 뭐예요? 철강이잖아. 이것도 철 제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원재료 가격의 인상들이 미국 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밖에 못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미국에 근접해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철강 업체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솔직히 2차 전지만 아니면 괜찮을 수 있는데 포스코는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포스코는 나는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얘는 왜 떨어져요? 네,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자, 근데 2차 전지 쪽에서도 이제 2차 전지는 별로 안 좋을 수 있겠죠. 뭐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을 수 있잖아. 지금 안 좋아요. 실제로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추세도 안 좋고 뭐 다 안 좋죠. 뭐 LG와 뭐 SDI 다 마찬가지야. 근데 2차 전지 이후에 나오는 게 또 뭐죠? 2차 전지 이후. 원래 1차 전지, 2차 전지, 그 다음에 3차 전지? 네. 3차 전지는 뭐예요? 지금 상용화가 어느 정도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충전과 방전을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3차 전지인데, 이 방전하면서 충전이 같이 되는 거. 이거는 이제 1차 전지는 그냥 방전만 되는 거. 요거는 충전했다가 방전하는 거. 이거는 충전과 방전 동시에 하는 거. 이게 뭐 약간의 뭐 하이브리드 같은 건가? 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4차 전지는 없죠. 그 우리 주식 그거 이야기 봤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2차 전지 2번 사면 4차 전지다 이렇게 얘기 있는 거 있는데 뭐 봐야지 알죠? 네. 근데 3차 전지까지 볼 거 없고 2차 전지에서 뭐로 넘어가요? 2차 전지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잖아. 오늘 한농화성 왜 올랐어요? 한농화성. 한농화성 말고도 비슷한 애들 많이 올랐죠. 오늘 얘가 왜 9% 올랐을까? 요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농화성 왜 올랐어요? 전고체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 현대차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다음 달부터 가동시키겠다. 이 얘기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넘어가는 게 전고체야. 그러면은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면 전고체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런 연역 관계를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두 개씩 가야줘야 돼. 자, 이제는 전고체가 좋다더라. 성능이 훨씬 우수화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요러한 형태 때문에 이제는 일로 넘어간다. 그러면 얘네 이쪽에서 수혜를 받는 것은 누구고 피해를 받는 것은 누구냐. 이런 걸 미리 준비하시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걸 미리 준비하게 되면 당연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서 돌아오시라고 얘기 안 했나? 아실만한 분이 그러네. 과거에서 돌아오세요. 과거에 계시는 분들은 자꾸 음악만 듣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지만 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삼성전자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아무 이유 없죠.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 이런 게 있었잖아. 아무 이유 없어. 삼성전자 왜 올랐어요? 왜 올랐어요? 뭐 때문에 올른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올른 거지? 삼성이가.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야. 아 진짜 피곤하게 하냐. 어쭈? 왜 이게 짱이야? 뭐야 왜 이래? 뉴스. 왜 뒤로 나가냐고. 엄마야? 에이씨 몰라. 이 뉴스 같은 거 안 봐도 돼. 자 HBM인가요? HBM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뭐 하이닉스의 HBM 수출이 급감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간 이유는 첫 번째 다른 놈들이 내려야 돼요. 다른 놈들이 내려야 돼. 다른 놈들이 내려야 돼요. 다른 놈들이 내려야 되는데 시장이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를 올려놓고 다른 애들을 주업할 수가 있겠죠. 오늘 주업한 애들이 누구요? 그동안 나 주도주야라고 하고 막 올라갔던 애들이 있잖아요. 누가 오늘 얻어맞았죠? 하나오션이나 조선주들이 이제 얻어맞았잖아 오늘. 네? 얘네들 이제 차익 실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현대중공업이나 네? 뭐 현대미포? 미포도 있을 수 있나? 네, 미포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조선이 일단 첫 번째 맞았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에서 누가 맞았어요? 레인보우. 그죠? 이런 거 얻어맞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시총 상위로 겨우 들어갔으니까 얘네들이 얻어맞게 되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수급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쪽으로 가겠죠. 즉,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가 있어요? 아,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 좀 챙기고 싶다. 오늘 외국인들 매도한 거 보세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그동안 계속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많이 올려놨어요. 거의 뭐 2배 넘게 올랐죠.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왔을까? 차익 실현하겠다는 욕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차익 욕구가 생기는 거지. 근데 시장은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그러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일단 팔아. 그리고 이 돈으로 뭘 하면 돼요? 삼성전자 사서 올려주면 시장은 유지가 됩니다. 그 대신에 뭐 금융이든 바이오든 뭐 조선이든 로버트든 간에 마음대로 뺄 수 있어요. 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시총 300조만큼 얘네들을 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4%까지 올라갔죠, 장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0.3%밖에 안 올랐어요. 0.03%이 정도밖에 안 올랐었어요. 마지막에는 지금 오늘 0.03%가 마이너스 났죠. 요 정도밖에 안 올랐었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 다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로봇이고 조선이고 뭐 이런 것들이 완전 끝났냐? 아니죠. 왜? 제가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자, 조선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거나 이 로봇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은 뭡니까? 그럼 이걸로 끝나는 재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일찍 반영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트럼프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통해서 조금 일찍 반영한 부분이 있어. 왜냐면 주가가 급하게 올랐잖아요. 일찍 반영한 부분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진행이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뒤에 더 큰 게 온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뭐냐? 많이 올랐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문제지. 항상 이게 문제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많이 올랐을 때 매수 따라 들어가는 거야. 따라 들어가서 조정을 조금 받으면 여기에서 일단은 손절 매도를 치거나 도망을 쳐요.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얘네들은 위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이거 위에서 받아가지고 떨어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외국인들은 또 매수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아까 무역 관세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추리적인 부분들을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어. 그러면 단기 차익 매도가 들어가요. 주가 떨어져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반등이 나가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주식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단기적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 이 차이인데 높은 데서 매수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단기 차익 실현을 노리고 들어가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원하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옵니다.
근데 위쪽에서 차익 실현하는 놈들하고 그다음에 손절매도 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합쳐져 버리게 되면 뭐가 돼요? 약간의 패닉셀 같은 게 나타나죠. 주가가 뚝뚝뚝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쭉 떨어지면 원래 팔지 말아야 될 사람들까지도 팔아먹게 돼. 자, 내가 만약에 하나오선을 4만 원에 샀는데 이 주식이 4만 원까지 떨어졌다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수익이 애매해지는 거죠.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수익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에라이 더러운 주식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수익이었던 주식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만 원에 샀는데 9천 원까지 떨어졌어. 그럼 마이너스 10%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만 원짜리가 2만 원까지 갔다가 9천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나는 얼마를 손해봤다 생각해요? 11,000원을 손해봤다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 예전에 NC소프트 얘기해드렸죠. 어떤 분이 예전에 NC소프트를 2009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때 5만 원이었거든요. 5만 원. 5만 원이었는데 어디 갔어? 이때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49,500만 원.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 매수해가지고 잘 갔거든? 잘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쭉 올라갈 때 수익을 와장창 내셨어. 그 팔았지. 팔았는데 또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팔았는데 또 올라가. 그래가지고, 다시 살까 하고 또 산 거예요. 이제 16만 원 정도의 매수를 다시 들어간 거야. 16만 원, 17만 원에. 매수가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쭉쭉쭉쭉쭉쭉쭉 잘 가가지고 이제 38만 원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나왔잖아요. 100% 나왔는데 지난번에 팔아먹고 조정받았던 부분이 있었지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난 100%지만 안 팔을란다. 이 생각하고 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안 팔을란다. 걱정 마라. 그러면서 주식을 막 더 사고 안 팔고 막 개겼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 12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12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손절매도를 칩니다. 이분이 손절매도를 쳤어요. 그래서 주가는 어디까지 갔느냐? 100만 원까지 버리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100만 원까지 가버립니다. 미쳐버린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100% 수익인데 내가 안 팔았어. 그래갖고 마이너스 나오잖아? 그럼 매도를 칩니다. 어? 근데 이게 이후에 100%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미쳐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단계에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점의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 떨어질 때 추가 매수 계속 하지 말고 추세를 완전히 돌리고 넘어갈 때 그럴 때 매수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죠. 여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역배열이죠? 보세요. 주가가 역배열이잖아. 이평선 역배열. 이제 이동평선에서 다 보셨죠? 네. 공부 다 했잖아. 이때는 정배열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추세가 바뀌면서 역배열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팔든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가더라도 추가 매수는 이럴 때 들어가면 안 되겠죠? 물론 단기적 상승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격이 쭉 벌어지고 나서 이제 정배열 전환될 때 이럴 때 사시면 되거든요. 이럴 때 사시면 그리고 또 죽었네? 네. 그러고 나서 또 이럴 때 또 사면 되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거 보세요. 여기 역배열 전환되고 나서 역배열이 해소된 적이 아직 없죠. 그러니까 NC소프트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쯤에서 좀 돌아설려나? 근데 아직 돌아서는 모습이 확실치 않잖아. 그럼 매수하면 안 돼. 이게 뭐냐면 단기적인 포지션이 아니라 큰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물론 저점이라는 인식이 들었을 때 매수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 저점이라는 인식은 내가 견딜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NC소프트를 20만 원에 샀다. 17만 원가 빠졌다. 그래서 나한테 큰 타격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쭉 내려가지고 물타기 또 했어. 그래서 여기서 또 빠졌어. 뭐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 이 50만 원도 지금은 굉장히 비싼 가격이잖아요. 안 올 수도 있거든. 이런 것들은 사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사지 말고 기다리다가 역배열 해결되고 나면 그럴 때 사시면 평단가가 훅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뭐였냐? 오늘 네, 제가 노래 올려드린 거 물타기 노래잖아. 물타기. 물타기 노래를 들어보시면 말이야. 기다리라 이 얘기죠. 추세가 돌릴 때까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뭐 조선주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 조정이 더 진행될지 아니면 내일 바로 만등 나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늘 뭐 현대중공업이 조정을 좀 받았어. 현대중공업 오늘 조정을 좀 받았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끝나거나 그러지 않죠. 아직 추세가 연결된 상황입니다.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60일선 지지 있잖아.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 들어갈지 알 수 없죠. 60일에서 끝날지 아니면 다음번 매물대가 있는 20만 원까지 끝날지 아니면 당장 내일부터 반등이 다시 나갈지 아니면은 이것도 깨고 뭐 15만 원 아래쪽으로 떨어질지. 그럼 우리는 사야 되겠지? 네. 어떠한 조정이 나올진 모르지만 정답은 하나야. 거기가 지지점이라 생각해서 돌아서는 위치가 나오게 되면 그 자리를 공략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야? 고점에서 매수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꼭 보면은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물려. 물린 다음에 조정이 들어가면은 기분 나빠해요. 그죠? 고점에서 누가 사라고 그래? 아무도 사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주식은 많잖아요. 그죠? 주식은 많아. 오늘 조선주들이 좀 떨어진 모습이 있지만 조선주 사고 싶지 않아라고 한다라면 조선기자재 쪽에 안 오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매수하시면 되죠. 이 조정이 세게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 불확실합니다. 이게 왜 빠진지도 몰라 지금. 그죠? 조선 왜 빠진 거예요? 실적도 좋다는데. 뭐 분위기 좋다는데 왜 빠진 거야? 모르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수급의 이동이라는 것을 감안하시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번 주에 만기일이 있어요. 시장은 크게 변동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 범위 안에 갇혀 있어야지 가두리를 우리가 헤쳐먹을 수 있거든. 외국 놈이든 기관 놈이든 헤쳐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시장은 크게 변동하는 거 원하지 않아. 근데 반도체 쪽에서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저걸 사긴 사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높이 있는 거 팔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를 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올라가 버리죠. 그럼 안 되잖아.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이걸 팔아먹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에 대한 차익 실현을 위해서 삼성전자를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오늘 반도체 쪽 이야기가 너무 좋죠. 삼성전자가 올라온 이유는 뭐 굳이 삼성전자 쪽에 대한 호재성을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일단 사법 리스크 해소죠. 이재용 회장의 무죄 판결 그리고 뭐 이제 HBM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낸드 플래시 가격의 변화 이런 것들 다 포함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건 하이닉스의 수출이 급감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얘기 나올 때는 뭐가 나오냐면 잘 봐요. 자, HBM이라는 아주 커다란 덩어리가 있어요. HBM이 커다란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출이 급감했대. HBM 수출이 급감했어. 그럼 누가 가장 타격을 받을까?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쌀 장수야. 쌀을 이만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쌀을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쌀 가격이 폭락했어.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보죠? 얘가 손해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100억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1억 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했어요. 누구의 손해금이 더 클까? 100억짜리 투자금이 손해보험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얘는 10%만 내려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억이 까지는 거지만 얘는 10%를 내려봤자 1000만 원밖에 안 까지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덩치가 크다라는 것은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점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펀드 같은 경우나 자금이 큰 사람들은 소형주 안 합니다. 중소형주 잘 안 해. 하더라도 작은 돈 가지고 하죠. 뭐 한 1, 2억 가지고 네. 중소형주 가지고도 단타찌기 하거나 이런 거 하지 큰 자금들 뭐 몇십억씩 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잡주에 안 넣습니다. 대부분이 대형주지. 왜? 얘네들은 변동성이 적고 예측이 가능해. 그러면서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HBM 얘기 다시 돌아가면 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수출이 급감했대요.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 삼성전자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아침에는 매도가 있고 삼성전자 매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대해서는 이제 좀 평준화됐지만 네. 이런 식으로 맞춰졌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 매수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유리기판에 진출한다.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서 로봇에 진출한다. 유리기판에 진출한다. 말 많습니다, 지금. 자, 유리기판은 뭐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장점, 단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관련주 혜택 되는 거, 뭐 그런 것들 다 나와 있으니까 유리기판 보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토요일 날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 영상도 한 번씩 보시고, 네? 꼭 보세요. 나는 못 봤는데요. 그런 분들은 구독이나 알람 이런 것 좀 하시고, 영상, 지금 보시는 영상의 오른쪽 밑에 보시면 구독이라고 조그맣게 보이시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그 구독을 하란 말이야. 거기 딱 마우스 갖다 대면 구독이 뿅 하고 튀어오를 거예요. 그럼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람 뭐 이런 거 하시고 네? 댓글도 좀 다시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많이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야 돼요. 자, 유리기판이 막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 오늘 PIE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가버렸어. 어제도 상한가, 그저께, 이제 지난 주말에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이거 신규 종목인데도 이 지랄이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잘 못 갔죠, 오늘. 네. 이런 것들은 잘 못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넘어갔어요. 근데 삼성전기 이런 것도 어때요? 4%나 상승했어. 이 정도면 대박 급등이잖아요. 자, 그런데다가 이제 여기서 연결된 소부장 관련 종목들. 오늘 우리가 두산 테스나를 팔긴 했거든요. 두산 테스나는 반도체 웨이퍼이기는 한데, 이게 단기로 팔아버려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한 30% 먹긴 했거든요. 근데 단기로 팔아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유리기판이랑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어요. 반도체 웨이퍼라서. 네. 크게 관련은 없는데, 지금은 소부장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관련 종목도 근데 다 올라가. 동진세미캠 이런 것들도 계속 올라가죠. 네. 만약에 동진세미캠을 밑에서 조금 더 샀다 그러면은, 뭐 평단가 낮아진 상태에서 손실이 확 줄어들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우리가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아우르고 있는데 얘가 좀 이를 가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거 아니야. 이 하이닉스한테 우리가 까였어? 뭐 우리를 지금 개똥으로 알아? 막 그러면서 이를 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사주 매입까지도 했는데 계속 날 떨고 이 새끼도 아주 그냥 그러면서 우리가 뭐 보여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재편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조선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 조정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자금들이 일로 이동해야 되거든. 그동안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이 순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더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이제 시작해가지고 막 내일도 올라가고 모레도 올라가고 쭉쭉쭉 막 계속 급등한다. 아, 물론 그래도 상관없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장도 같이 오를 테니까. 자, 그렇게 급등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과연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얘네들이 정말로 조정인가도 생각해봐야 되고, 조정의 깊이가 깊을 것인가, 얕을 것인가, 다시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렇습니다. 자, 유리기판 같은 부분만 일단 먼저 보세요. 유리기판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유리기판이 뭔지 아직 모르는 분들 많이 있을 거야. 그죠? 유리기판이 뭐야? 글라스 기판입니다. 글라스 기판인데 기존의 PCB 그런 어떤 기판하고는 다른 거죠. 이제 재료 자체가 유리야, 유리. 유리의 특징은 뭐예요? 뭐 정기적인 어떤 그 절연성도 아주 좋기도 하죠. 네, 좋기도 하고 그다음에 강도나 아니면은 표면 거칠기라든지 이런 등등이 모두 좋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회로를 그린다 생각해 봐요. 유리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미세한 회로에 이런 집적도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용량도 더 좋아지고 전기 효율도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앞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왜? 반도체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정한 부분으로 이제 세대를 거듭하거나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때는 뭔가 대단한 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PCB로는 이 대단한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HBM이 잘 나가고 있다고 치지만 이런 뉴스도 있어요. HBM4가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게 있지만 이 HBM4가 나오는 것이 그동안에 지금까지의 니즈를 충족시켰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의 수요라든지 이런 가속기 이런 것들을 감당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일단 기존의 PCB가 아닌 유리기판을 이용한 HBM의 새로운 형태의 그런 고대역폭 슈퍼 울트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울트라 고대역폭 UHBM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 네. 또는 SHBM 슈퍼 울트라 뭐 그렇게 나가나? 슈퍼 다음에 뭐예요? 슈퍼 울트라 뭐 아무튼 네. 그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바닥이다 아니다를 논하기 전에 자, 시장의 흐름이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돼요. AI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 AI 쪽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AI가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딥시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많은 논란을 남기고 뒤로 밀려나고 있죠. 근데 중국에서는 네, 딥시크를 가지고서 막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자식들이 딥시크 안 쓰면은 막 어쩐다 저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대. 네, 근데 어쨌든 그건 둘째치고요. 딥시크가 뭐예요?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다 기억을 해가지고 내가 키보드를 이렇게 입력한다. 그러면 아 너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정보까지 다 넘겨준다잖아. 그럼 이런 사용자는 이렇게 한다. 저런 사용자는 저렇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뭐 기본적으로 전화번호부터 해서 주소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다 빼가는 거 당연한 거지만 뭐 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 관공서에 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 얘는 지금 군사적인 요소 있는 놈이 접속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더 재밌는 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나는 거부합니다. 이게 없어. 조항이. 그럼 우리는 무조건 수집이 돼야 돼. 수집이 돼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마음대로 그 정보를 볼 수가 있어. 그럼 이게 얼마나 개떡 같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딥시크를 쓰지 말라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음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딥시크 관련한 종목군들이 그래가지고 약간 마탱이가 좀 간 모습은 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선 뭐라? 여기선 뭐라고? 딥시크에 대한 본인이 좀 마탱이 같지만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경량화 모델이 된 거죠. 경량화 모델. 그러다 보니까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가지고 특정 부분.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이거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는 휴대폰용 기계, 휴대용 기기에 들어가는 뭐 이 인터넷 같은 거 없이도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T맵이다 이거야. T맵. 그러면 교통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AI만 딱 특정화해가지고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럼 엄청나게 강력해지겠죠. 비용은요. 엄청 싸겠지. 네?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T맵 말고 내가 뭘 할까요? 뭐 아는 게 없어. 네, 지도 어플이다. 지도 어플이다. 그러면 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런 발전 가능성 남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쪽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고성능 컴퓨팅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요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블랙홀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됐는 부분인 거고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체 칩 개발을 통해서 이런 경량한 모델을 꺼낼 것이다. 근데 숙제는 남아있죠. 이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는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은 일단은 항상 최상위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수요도 괜찮은 상태이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음악을 만들고 싶다, 뭐 등등 하면 그쪽으로만 특화된 AI를 만들면 되는 거야.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SKC는 유리기판의 대장입니다.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죠. 네. 그래서 얘는 뭐 유리기판 설명드렸지만 얘는 일단은 유리기판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난번 CES에서 누구예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이런 애들이 유리기판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SKC하고 같이 동반적으로 막 치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삼전이 나도 할 거야. 이씨. 이게 아직 시장 규모는 작아요. 한 12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라는 얘기죠. 왜냐면 모든 기판이 유리기판으로 대체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냥 기판은 싸지만 유리기판은 비싸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애매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가격 경쟁이나 이런 데서 좋아지면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SKC하고 하이닉스하고 이쪽 부분들 일단은 도입하겠다 이렇게 뭐 진행하겠다 팔아먹었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하이닉스 쪽에 HBM 수요가 좀 감소했어. 그럼 어떻게 돼? 기판 수요도 감소하겠죠. 다른 쪽에서 이걸 집어넣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오늘은 유리기판이 잘 갈 때 조심해야 돼. 왜냐면 지금 유리기판을 끌어올린 건 누구냐? 삼전이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한 그런 유리기판 사업 쪽으로 진행할 수 있다. 내년도에 된다고 그러죠. 내년도에 양산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요 정도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LG노텍이라든 이런 애들도 유리기판 쪽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하겠다, 뭐 내년에 뭐 하겠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따져봐야 돼요. LG는 근데 사실
비빌 데가 없어. 잘 생각해 봐요. SK 하이닉스는 SKC 거를 쓰겠죠. 삼성전자한테 유리기판 달라고 안 할 거 아니야. SKC 거 쓰겠죠. 삼성전자는 삼성전기 거 쓰겠죠. SKC한테 달라고 안 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LG는 누가 갖다 쓸까? LG 이노텍에서 많이 만들면 누가 갖다 쓸까? 이걸 새로 뚫어야 되거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은 실제로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 있죠. 네. 이제 좀 벗어나 있습니다. 주가 상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도 유리기판 관련주지만 그럴 수 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소부장 쪽은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소부장 쪽은 유리기판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소재, 부품, 장비 애들이 가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삼성이 뭐라고 했어요? 관련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주가 상승은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사업 진출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지금 SKC가 대장에서 SK 샀는데 왜 안 가지?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 근데 유리기판 대장이 SKC라면서 왜 안 가요? 라는 질문에 또는 의문점을 갖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야 SK 말고 지금 삼성전기 사야지. 그 다음에 하이닉스 쪽 계열 소부장 말고 삼성전자 쪽 계열 소부장을 사야지. 어느 쪽이 삼성전자 쪽 계열인지는 삼성전자가 내릴 때 같이 내린 소부장을 보시면 돼요. 걔네들이 올라가는 거잖아.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오늘 매도 같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 이해되시나요? 주식을 하는 부분은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야. 같은 반도체고 같은 소부장이야. 야, 오늘 소부장 다 좋다는데 도대체 한미는 왜 떨어졌냐? 그렇게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SKC는 유리기판인데 왜 안 올라갔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대형, 이 큰 대형주, 얘네들이 올라감에 따라서 여기 딸려있는 애들이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가끔씩 관련 없는 애들이 같이 뛰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똑똑 잘라서 그냥 수익 실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놈이 조정을 받을 것 같아. 그럼 작은 놈들을 조금씩 잘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단기적인 변화, 단기적인 움직임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그죠?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고요. 어, 보니까 이제 이런 쪽 저런 쪽 뭐 그런 쪽 해 가지고 많이들 변화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3월 배당이 다가오니까 고배당주들 그런 것들 계속 나올 텐데 고런 부분들도 우리가 꼭 챙겨 보시고요. 시장이 지금 보면 이번 주 만기일 지나고 나면 좀 괜찮아질 수 있어요. 응? 근데 내일 양자 많이 올라갈 것 같던데요. 네. 내일은 양자의 날 아닙니까? 양녀 아니고 양자죠. 네. 양자의 날일 거예요. 내일 양자가 좀 오를 것 같던데. 네. 양자, 양자. 뭐 일단은 급등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뭐 따라잡기는 어려우니까 내일은 양자가 좀 네 그렇더라고요. 자, 이 계속 나올 거예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인과관계를 알아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주식은 여자보다 해석하기가 쉽잖아요. 주식은 여자, 여자보다 해석하기도 쉽습니다. 여자들은 뭐야? 그걸 꼭 말로 해줘야지 알아? 사실은 지도 모르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일단 화가 났는데 나도 왜 화가 났는지 잘 몰라. 근데 남자가 와가지고 아이씨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면은 내가 꼭 그걸 말로 해줘야지 알아? 나도 잘 모르는데 그 얘기는 생략된 것 같아. 그 말도 안 해주지. 왜냐면 지가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이런 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주식은 파보면 다 나와. 왜 샀을까? 무슨 일일까? 어떤 일일까?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 이게 그래서 주식이 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알아야지 돼요. 알아야 되는. 그런가 보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여러분들이 뭐 시황을 열심히 본다거나 뉴스를 챙겨 본다거나 등등으로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거기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귀가 자꾸 쫑긋쫑긋해 가지고 네 그냥 이리 가면 저 소리 듣고 저리 가면 저 소리 듣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야 돼. 여러분들 신념, 믿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믿어야 한다는 거. 제시 리버모어가 그 책이 뭐야? 어느 투자자의 회상이죠. 그 책에서 보면은 돈을 크게 벌어먹은 한 가지 기법이 있어요. 뭐냐? 제시 리버모어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입니다.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 이 책에 보면은 제시 리버모어가 돈을 크게 버는 한 가지 기법이 나옵니다. 뭐냐? 군중 심리를 이용한다. 군중 심리를 이용한다.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들어서 좋다고 해서 아주 그냥 불꽃을 튀울 때 나는 팔았고 사람들이 공포에 물들었을 때 나는 샀다. 제시 리버모어의 이야기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쌓이더라. 수익이 많이 나더라. 그런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제시 리버모어가 돈 번 방법은 공매도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던 중요했던 조건 중에 하나는 군중 심리를 반대로 이용했다. 와글와글하게 꼭지점에서 그냥 좋다고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거 나는 그 자리에서 팔았다.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지나갔을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요.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흐름을 아셔야지 되고 그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기준을 정립을 해야 돼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자인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존재성 그런 것 자체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코이버는 내일 가겠지. 양자잖아, 걔가.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내가 그 기준을 세운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거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좋은 주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아먹어. 나한테 금덩이가 있지만 이게 진짜 금덩이가 정말로 귀한지를 몰라. 네? 금덩이가 귀한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이 뭐야 이게 누리끼리 한 거 그냥 돌덩이 이거 치워버려. 솔직히 얘기해서 금이 이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금 보고 이쁘다는 생각 들어요? 금. 금이야. 금덩어리. 그거 보고 이쁘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들지 않아요? 금은 솔직히 이쁜 건 아니잖아. 이쁜 거는 뭐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사파이어나 이런 게 이쁜 거 아닙니까? 금이 금이 뭐가 이뻐요, 이쁘기는. 누리끼리 하니 그냥 그 똥 색깔인데. 그거는 이제 14K 뭐 이런 거 반짝반짝한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순금은 누리끼리 해 가지고 그거 뭐 똥 색깔로 있는 거 뭐 그게 뭐 이뻐 이쁘기는. 금은 이쁜 게 아니죠. 네? 그게 돈이다 생각하는 거고 이게 뭔가 귀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뻐 보이는 거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남편이 그냥 돈 많이 벌어다 줘. 한 달에 막 1억씩 벌어다 줘. 그러면 어떻게 해? 아무리 못생기고 배가 튀어나오고 막 그래도 이뻐 보인다니까? 그건 아닌가요? 뚱뚱하고 못생긴 남편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와도 못생긴 건가? 네. 그러진 않죠. 탐이 나지 그럼. 그런 거야. 근데 이 모양 자체가 사실 큐빅보다 못생겼잖아요. 큐빅 반짝반짝반짝하는 그 큐빅. 네. 만 원짜리 큐빅보다 금덩어리가 못생겼다고 솔직히. 하지만 얘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뻐 보여서지. 귀여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금덩어리 뭐 이런 거 그 내가 이게 진짜 좋은지 몰라. 근데 이거에 대한 귀중하다는 그 부분을 딱 아는 그 순간에는 뭐야? 얘가 비록 못생겼지만 이게 다 귀한 거. 이 애지중지하는 거지. 막 그냥 막 금고 속에 넣어 놓고 장롱 속에 이불 속에 넣어 놓고 막 그냥 애지중지하는 거야. 왜 얘는 돈이 되니까 귀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지중지하게 되는 거지.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못생겼어도 귀한 줄 모르면 그냥 돌덩이요. 금이고 나발이고 간에 모르겠다. 다이아몬드 원석 그것도 보시면 되게 더럽잖아요. 예, 다이아몬드 원석을 내가 주웠어.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인지 어디 뭐, 어? 뭐 석영 찌끄레기가 갖다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빛나는 돌인지 내가 알게 뭐야. 갖다 던져버려, 씨. 근데 이게 뭐 650억, 700억 막 이렇게 나가버린다는 얘기야. 내가 다이아몬드에 대한 원석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거 절대 안 버리겠죠. 저도 어릴 때 이런 다이아몬드 많이 있었지만 다 갖다 버렸어. 모르니까. 모르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잖아. 아, 그때 그 새끼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년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고, 걔가 진짜 진국이었구나. 그런 생각.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소중하다는 것에, 그 귀중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본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해도나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분명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무역 분쟁이 뭔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놈이 하고 있는 의도는 뭔지에 대한 것들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유리기판이 뭔지, 도대체 왜 올라가는지, 어떤 놈들이 이렇게 패가 갈려져 있는지 안 갈려져 있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갔는데 무엇 때문인지 뭐 정확한 이유를 댈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구분을 지어줄 수 있잖아요. 한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 혹시 만길이 가까이 있나요? 아, 역시 저놈의 새끼들 그랬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이해를 얼마만큼 많이 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여기서 좋다 그러면 아이쿠, 저기서 좋다 그러면 아이쿠, 오늘 10% 올랐다 그러면 아이고 땡큐.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 그러면은 갖고 있을 때도 못 팔아. 만약에 보세요. 뭐 물론 두산 테스다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일도 더 올라갈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 부분들을 매수를 했어. 일단 포지션 뭐 소부장이고 반도체 쪽이 움직임이 괜찮고 이제 돌리는 자리 나와서 뭐 매수를 했어요. 매수했는데 뚱뚱 튀어 올라가네. 자, 소부장 쪽은 좋았어. 근데 지금은 유리기판에 의한 소부장이잖아. 근데 이것도 과연 있나? 봤더니 그렇게까지 큰 적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사람들은 올라가고 있으면 잘 안 팔겠죠. 그냥 안 파는 게 맞아. 분위기가 이렇게 가여 있으니까. 내일도 올라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파는 게 맞아. 기업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나쁜 기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 유리기판과 크게 관련이 없고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어. 자, 이게 그런 거 없이 그냥 야 소부장이 좋대더라. 얘도 소부장이잖아. 이렇게 해버렸으면 안 팔겠죠. 내일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오케이 좋았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위기감은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내일 조정이 나온다라면 상황이 또 확 바뀔 수 있는데 내일 근데 상한가 가면 어떡하냐? 내일 상한가는 안 가겠죠? 네, 상한가 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네. 단기적 차익 실현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같은 무리에 섞여 있지만 좀 다른 애들 있잖아. 강아지 무리에 늑대가 섞여 있어. 그럼 늑대를 제거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도 챙겨주고 그 돈을 또 활용해 가지고 다른 거에 또 투자를 해보고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 포지션을 보고서 이럴 때 매도를 하지만 않으면 돼요. 내려갔을 때 에이 더러운 새끼들 그러면서 매도만 하지 않으시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은요. 추세를 돌리는 입장에서는 다 한 번씩 올려줍니다. 다 올려주고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가 들어가고 흐름을 바꿔서 가는 거 다 괜찮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간에 뭐 팔아먹어서 어쩐다 저쩐다 하지만 사실 팔아먹은 거에 대한 후회는 별로 없어요. 네. 그냥 잘 팔았다 생각해. 왜냐면 나는 항상 그 생각합니다. 매수 포인트만 정확하면 되거든요.
내가 중간에 팔아먹어 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가 버렸어. 괜찮아. 나는 여기서 또 살 수 있거든. 근데 이런 데서 매수하시거나 아예 이런 매수 포인트 자체를 모르고 계신다라면 초선주가 많이 올라갔어. 수익 실현을 나는 했지만 수익 실현 안 하고 있다가 다 끌려 내려왔어. 그럼 말짱황이야. 그죠? 저는 리딩을 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리딩을 받는 입장. 이 상태에서도 다를 수도 있어. 저는 문자도 보내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짜야 되지만 이게 흔들리게 되면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파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제 매도 시도가 나왔구나. 그렇다면 좀 지켜보다가 이제 진짜 꺾이면 팔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가져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 나서 파는 거를 자책하지 마세요. 수익 내서 파는 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수익이 아예 안 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수익 봤다고 팔아먹고 수익 났다고 팔았다. 수익 내고 파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거나 팔거나 하는 부분들은요. 일단 내가 일관성을 떼어야 돼. 일관성이 없는 투자는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여기서 매수하고 어떨 때는 이럴 때 매수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지? 어떨 때는 이럴 때 매수하고 어떨 때 이럴 때 매수해요. 나중에는요. 내가 일관된 기준이 없으면은요. 일관된 패턴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을 사 가지고 물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올라가면 안 사죠.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데 바닥에서도 사고 고점에서 사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는데 분명히 이렇게 되면은 올라가는 종목을 잘 얻어 탔을 때는 주가가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꺾이면서 손해 보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다행히 바닥 매수가 있다라면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서로 상쇄가 되겠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심리. 밑에서 이렇게 한 몇 개월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거. 이거가 원래 천성에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 가지고 한번 맛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것만 계속 갖고 가는 거야. 이것만 계속 하는 거야 그냥. "야 사자마자 10% 수익 나니까 땡큐 베리 망치하다. 계속 저런 거 사자. 이런 거 뭐 달라고 기다리냐." 그럼 나는 단기 이 저점 매수자가 아니라 중간에서 매매하는 고점 매수자가 됩니다. 이렇게 점점 기울어서 내 재산이 그쪽으로 넘어가 있어 변호사 한 번 만나면 끝장나는 겁니다. 팔지도 못하고 더 사지도 못하고 애매해지는 거지. 이런 거를 잘 하시려면 매도 타이밍이거나 아니면 내가 정해 놓은 목표 주가의 어떤 그 스윙의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고 거기에 딱딱 맞춰 가지고 기계적으로 매매하셔야 돼요. 그런 거 아니면 밑에서 그냥 사 가지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면 내가 '아이고 충분히 먹었다.' 싶을 만큼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좀 애매한 패턴 나오는 게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요. 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시점에서 매도하시는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일괄 매도하려면은요. 적어도 이제 3,000 포인트 넘어가야 되니까 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계좌가 일단은 플러스로 저는 아직 계좌는 플러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좌가 플러스로 넘어가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뭐 삼성전자가 이제 뭐 8만 원대, 9만 원대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종목들 삼성전자가 그 정도 올라가면은요. 솔직히 시장 자체가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8만 원 됐다 그러면 시장은 2,800 이제 넘어간다 봐야죠. 그죠? 2,800 넘어서 2,900, 3,0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어. 왜? 잘 봐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계좌가 플러스가 나왔었단 말이야. 플러스 났었다가 지금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거 이제 회복해 나가는 단계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지난 여름에 우리 수익이었잖아, 계좌가. 계좌가 플러스였잖아요. 근데 지금 내려오면서 빠진 거잖아. 근데 삼성전자가 오르든 시장이 오르든 기어 올라가 가지고 뭐 이거 그 당시보다 더 올라간다. 그럼 당연히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손실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손실이 있던 분이라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손실이 회복 구간에 들어가겠죠. 자, 이 당시에 마이너스 40% 50% 였던 분들이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었어. 근데 왜 아직도 마이너스 48 입니까? 나디아 킴님. 네? 왜 아직도 마이너스 48 이요? 원상복귀 된 거예요?
계좌가 플러스가 중요한 거예요, 계좌가. 계좌가 플러스가 중요한 건데 계좌가 어떻게 플러스가 나느냐면 마이너스가 위로 넘어가면서 플러스가 나는 거거든. 이제 이 맛을 봤죠? 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당시 시점보다는 계좌 상황이 좋습니다. 그죠? 이 당시 상황보다 좋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작년에는 마이너스 40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25야. 좋아진 거지. 그죠? 좋아진 거예요. 양자요? 양자 컴퓨터, 양자 테마 있잖아요. 실제로 대권 업둥이 말고 양자, 양자.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장이 올라가려면 무조건 뭐가 따라와야 된다? 삼전. 네? 삼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삼전에 올라가게 되면 삼전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도 계좌가 좋아지겠죠. 삼전에 많이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 계좌가 좋아져. 왜? 시장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에브리바디가 다 행복한 건 뭐야?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왕이 귀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가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죠. 싹 밀고 새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걸 계속 이어갈 것이냐인데 싹 밀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계속 이어가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전략들 미리 세워 놓으세요, 지금. 나는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는 시점. 자, 계좌가 플러스로 바뀔 때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난 종목이 있지만 얘네들이 수익이 나가지고 올려주는 확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네? 뭐가 올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수익 나는 종목이 올라가면서 계좌를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막 치고 올라가 가지고 마이너스 여기 500만 원이었는데 플러스 한 550만 원 됐어. 다 합치게 되니까 플러스 50만 원이 됐네. 계좌가 이제 손실을 복구하게 된 거야. 그럼 이 자리에서 가능성 없었다고 생각되는 종목들, 팔기도 애매했던 거 싹 몰아가지고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 나는 손해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문제는 그 시점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의 포지션들이 변할 것이냐 변하지 않을 것이냐인데 주도주가 더 간다. 그렇다면 일단 매도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 매도 타이밍도 그 시점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시점에서 우리가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그동안 계좌를 끌고 올랐던 종목군들이 약간씩 주춤주춤 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주들은 사이클이 있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사이클이 있단 말이야. 업 앤 다운이 있어.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쯤 됐을 때 내가 계좌가 좋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팔아먹고 다음번 타이밍을 기다리게 되면 아주 좋죠. 이해되시죠? ST 중에서 3전만 지금 손실인 거죠. 네. 3전 이제 6만 원대에 올라가면은 수익 나오니까 기다 있어요. 삼성전자도 뭐 손실 그렇게 크지 않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종목을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가지고 있다? 박수. 네? 왜? 시장이 지금 다시 돌아선다라면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시장 이제 못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기아는 근데 기아 얘기가 나와서 기아 얘기를 좀 해보자. 기아는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물론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더 빠질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네. 기아가 지금 배당이 6,500원이요. 6,500인데 기말 배당을 몰아준단 말이죠. 야, 근데 배당 성향은 계속 높아질 거예요. 네? 배당 성향은 계속 높아질 거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게. 우리가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위로 나오겠지? 뭐야? 왜 이게 계속 상위에 떠 있지? 이게 왜 최고냐? 뭐냐 얘? 왜 이게 계속 위에 있는 거야? 원래? 이거 봐라. 에이씨. 그냥 말로 드릴게요. 아니 왜 이게 계속 위에 떠 있는 거야? 뭔데 이게? 이게 왜 대장이야? 참 이해가 안 되네. 야, 네가 뭐지?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 아, 아닌데? 뭐야 이거? 에이씨 모르겠다. 아무튼
자, 기아를 볼게요. 기아를 보면 기아가 이번 연도 배당이 6,500원. 네. 6,500원. 2024년도에 내년도에 6,600원, 내후년에 6,80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계산 한번 잘 해봐요. 네. 계산 한번 잘 해봐. 지금 10만 원일 때 6.5%거든요. 근데 지금 에이 계산기 진짜 계산기도 안 보여주면 어떡하냐. 아, 제가 계산할게요. 6,500원 나누기 94,600원이면 지금 94,600원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6.9%. 거의 7%입니다. 거의 7%. 배당이요.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차는 네, 배당률이 조금 약하잖아요. 배당률이 한 4. 몇 %밖에 안 되죠. 저는 현대차 사느니 현대차 이웃비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 쪽에 매수는 더 하지 않고 있고요. 현대차 이웃비로만 네, 있을 때 매수합니다. 네. 자, 자동차 이야기 아까 시작점에서 해드렸는데 관세 얘기가 나와도 완성차는 별로 피해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공장을 하고 있잖아요. 멕시코에 공장이 있잖아요. 멕시코에 관세 매기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럴 일이 없죠. 지금은 이제 유예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멕시코에서 다 해주겠다 했으니까 네, 뭐 그런 거 피해 없이 넘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에 공장이 있죠. 관세가 지금 무슨 관세냐? 무슨 관세죠? 철강과 알루미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어, 제 채널에서 검색하세요. 제 채널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어제 나온 거 상호 관세, 그 다음에 그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캐나다 관세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현대차는 19만 원인데 왜 19만? 야, 근데 자동차 입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아든 현대든 지금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상태죠. 뭐 어차피 다 같이 내려온 거지만 자, 현대차도 한번 봅시다. 보세요.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 자,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죠?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여기 19만 원대에 매수한 이유가 뭐야? 기억하세요? 19만 원 해가지고 매수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을까?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기억이 안 나죠? 왜요? 이거 저평가잖아. 엄청난 저평가죠. 실적은 그대로야. 15조. 영업이익 15조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주가는 여기에서 15조인데 왜 이래? 그래갖고 올라갔었어. 그러다가 다시 떨어진 거야.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요거는 그대로요. 실적은 그대로. 근데 주가는 옛날에 엄청난 저평가에서 조금 해소가 되는 듯하다. 자, 작년 초에 제가 현대차 목표 주가 어디라 말씀드렸어요? 30만 원. 29만 9,500원까지 갔죠. 작년 초 1월 1일 날, 작년 1월 1일인가요? 그때 무방했던 거 잘 들어보세요. 네. 30만 원. 근데 29만 9,500원까지 왔어요. 500원 미치지 못했잖아. 너의 말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 네. 29만 9,500원이야. 30만 원이야. 그게 그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뭐다? 위쪽 라인 때는 즉 실적은 그대로인데 주가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니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어. 이건 그대로인데. 그럼 뭐요? 다시 가야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루비님 말씀 잘하셨어. 시장의 흐름이나 시황이나 전체적인 포지션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 굳이 내가 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내가 방송을 듣지 않더라도 그 흐름들은 체크를 해주셔야 돼. 매번 방송에 다 참여하실 이유는 없어요. 아침 방송만 들어도 되고, 저녁 방송만 들어도 되고, 아니면 라이브만 들어도 됩니다. 아니면은 뭐 다 안 들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거 하나라도 들으시면 대충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어야 돼. 내가 가진 종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 매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 관세에 대한 얘기도 그렇잖아요. 그냥 캐나다, 미국, 멕시코 관세에서 상호 관세로 넘어갔다가 철강, 알루미늄 관세로 다시 넘어오는 것처럼.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D램 쪽에서 HBM으로 갔다가 HBM에서 지금 뭐 유리기판으로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죠. AI도 마찬가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띄엄띄엄이라도 알고 있으면 이어서 붙이기가 쉽다고요. 다음에는 한 번만 들어도 '아하 맞아. 그랬지.'라고 넘어갈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매도하실 때 항상 뭐라 그랬어요? 생선의 대가리하고 꼬랑지는 자르라고 그랬죠. 생선의 대가리 하고 꼬랑지는 잘라라. 이게 생선이요. 감이 딱 오죠. 이게 생선입니다. 요거는 잘라버려. 매매하실 때요. 30만 원에 팔지 말고 나는 꼭 팔고 싶다 그러면 29만 9,500원에 파는 거야. 30만 원에 꼭 사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요. 30만 원에 사는 게 아니라 30만 1,000원에 사는 겁니다. 좀 돈을 좀 더 주고 사는 거고 조금 덜 받고 파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돼. 꼭 그냥 쪼끔의 손해도 안 보려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러면 안 된다는 재벌찐망대 이야기죠.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핑퐁퐁핑핑퐁퐁핑핑퐁이 왔어요. 성성투투싸사님 이제 전 종목 오르는 강세장 시작인 거죠? 몰몰 랄랄랄롤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몰몰 랄랄랄로. 네. 무슨 뭐 메아리야? 네. 제재벌벌 집집님 망대 뿡뿡님 이렇게 에코 넣는 거죠 요즘에. 네. 에코 넣는 거. 이 강세장의 시작은 아니고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시작은 언제나 준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장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시작이냐 내일이 시작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내일부터 올라간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인 거고 모레부터 올라간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인 거죠. 올라가기 전까지는 강세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알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체크해 봐야 되겠죠. 네. 다 읽어 줬는데요. 네. 아까 읽어 줬잖아. 성성투소 사사님 그렇게 읽어 줬어요. 과거에 계시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높게 올라가는 거 수익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저는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수익률보다는 여러분이 투자한 자금의 전체 자금이 올라가는 걸 좀 원합니다. 네? 전체 자금이 올라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 원 투자했다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자금이 올라가길 원합니다.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어치 뭘 샀는데 그게 많이 올라갔다. 그건 나하고는 별 의미가 없잖아. 우리한테 의미가 없잖아. 나머지 종목이 다 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죠. 잘 나가는 종목 하나가 다 커버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나가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 100%, 500%, 1000%, 2000%, 10,000% 나온 종목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거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로또 1등 당첨되는 거 좋겠죠? 로또 1등 당첨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로또 살 돈 5,000원 아껴가지고 주식을 한 주 더 사겠다. 이 마음을 하는 거 같잖아. 그죠? 로또 사지 않고 나는 그걸로 주식을 5,000원짜리 주식 사가지고 배당도 받아먹고 주식도 하나 더 올리고 사우나도 가고 막 다 해볼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주가가 오르는 건 의미 없어요. 어떤 특정 주식이 올랐다 의미 없습니다. 내가 투자금이 만약에 100억이야. 근데 이 중에서 1억짜리가 열심히 올랐어. 그래서 2억이잖아. 100% 올랐어. 2억이에요. 나머지 99억 원어치가 떨어지면은 이거는 주가 아무리 올라도 만회가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내 전체 투자금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지금 손실난 종목이 뭐 몇 퍼센트가 있든 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중요합니까? 그죠? 내 계좌가 지금 플러스로 넘어가고 있냐, 내 총 투자금이 플러스로 넘어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이너스 난 종목들, 그거 다 팔아버리면 계좌 플러스로 보일 거예요, 존중님. 지금 계좌에 있는 마이너스 종목들 있잖아요. 그거 다 팔아버리면 계좌가 플러스로 빨갛게 보인다니까? 와우, 나 죽이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네? 잘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종목을 다 팔아버렸어. 그럼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어. 어?
그럼 나는 과연 수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나의 총 투자금은 과연 수익인가? 저도요. 너 계좌를 만약에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싹 다 팔아버려. 마이너스 있는 거. 플러스만 남겨 놨어. 그럼 계좌가 좋게 보일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맞잖아.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인지 무지개 로봇 영어로 왜 감이 좀 많이 떨어지셨다. 정주행 님. 왜 그러시지? 우리 원래 이런 정도 아니었잖아요. 이상하네. 그거 뭐죠? 아. 모른다? 거짓말쟁이. 어쩜 저렇게 그냥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실까? 자, 여러분들 계획을 세웁시다.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더 먼 곳에 있는 거. 내 투자금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총 투자 금액이 커지는 거 좋은 겁니다. 총 투자 금액이 커져야지 돼. 왜냐하면 투자금을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많이들 늘리시는데 왜? 매수를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밑에서 투자금을 늘리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갈 때 투자금을 늘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행동이죠.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신용이나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쓰라고 얘기 나옵니다. 근데 신용을 쓰지 마시고, 네. 신용을 쓰지 마시고,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투자금을 그냥 단돈 100만 원씩 계속 늘린다.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이 올라갈 때 그 커진 덩어리가 굴러간다고 생각해 봐요. 네? 그 커진 덩어리가. 옛날에는 100만 원 가지고 굴렸는데 지금은 1000만 원이 돼 버렸어. 그럼 이거 굴러가는 것 자체가 달라요. 세발 자전거가 아무리 신나게 굴러봤자 큰 바퀴가 있는 자전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 손바닥만한 이런 게 신나게 달려가봤자 뭘 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크게 덩어리를 굴리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금을 탄탄하게 이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계속 더해 주세요. 매수할 때 뭐 많이 사도 괜찮죠. 네, 많이 사도 괜찮긴 한데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종목에 더 많이 집중해 주는 거 괜찮아. 근데 특정 비중을 또 오버해 버린다.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지만 그런 거 아니어도 되니까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계속 매수하는 전략들을 세우세요. 그러시면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계속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특강 때 다뤘던 종목들 중에서도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을 거예요. 근데 특강 때 있었던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는지 그 당시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이 지난번 특강에서도 유리기판 이야기도 해 드렸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도 해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 거죠. 미리 아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미리 아는 건 나쁘지 않아요. 티끌 모으면 티끌이지.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라면 네. 유산을 상속받으십시오. 옛날에 그런 있었잖아. 뭐지? 사과를 열심히 닦아 가지고 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쫄딱 망했어. 그러다가 이제 사과를 이제 팔기로 마음먹고 사과를 열심히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한 다음에 $1에 산 사과를 $2에 팔기 시작했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1에 사과를 샀는데 $2가 됐으니까 다음 날은 2개를 사서 이제 또 팔아 가지고 다음 날 또 4개를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셨나요?" 그랬더니 "아니 유산 상속받았는데." 뭐 이렇게 일단은 네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 얘기를 왜 이렇게 재미없게 하지 근데? 알아서 들으세요. 이쯤에서 썰렁한 아재 개그 한번 더 해 드릴까? 네.
왜? 아재 개그. 이거 맞추신 분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컴퓨터를 켜면 왜 추워질까요? 네? 컴퓨터를 켜면 왜 추워질까요? 이거는 아주 고급 아재 개그입니다. 아주 고급입니다. 컴퓨터를 켜면 왜 추워질 것인가? 잉? 이것도 재미없는 문제인가? 뭘 파라니까요. 엥? 컴퓨터를 켜면 왜 창문을 열어 놓잖아요. 창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윈도우 여니까. 창문. 이거 항문 아니야? 창문. 윈도우를 이것도 재미없어? 아니 씨 미안해요. 내가 원래 이런 실력은 없는가 봐. 원래는 내가 되게 재밌게 얘기 잘하는 사람인데 이상하네. 자, 원만 항문이 열리면 곤란해집니다. 그걸 어떡할 거야 항문이 열리면. 음 창문입니다. 창문. 네. 글씨가 약간 이상하게 나와서 그렇지. 네. 항문이 재밌었어. 음, 됐어 이제 그만해. 그만하라고. 이제 더 이상은 하면 안 돼요. 네. 더 이상 하면은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 그러면은 모두가 곤란해지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마. 곤란해집니다. 자, 정리할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의 아재 개그는 필요 없다. 아이고, 그냥 신나셨다. 신나셨어. 인천 앞바다. 네? 인천 엄마다입니까? 인천 엄마다. 이 뒷바다로 가는 분들이 있더라. 네, 뒷바다는 개념은 없죠? 네. 앞바다니까. 인천 엄마다. 인천 엄마다지, 아니에요? 엄마다 아니에요? 인천 엄마다? 인천 엄마다. 인천 앞바다. 정리합니다. 네. 수준 높은 아재 개그가 있는 분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준 높은 것만 받겠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총은? 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총. 뭐다? 단풍이님 야한 거 해줘요? 세상에서 가장 야한 총은? 야한 총은 복음소총. 뭐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총 몰라요? 와, 이걸 몰라? 역사 시간에 다 배웠잖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총은 왕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총도 됩니다. 제일 큰 총은 왕건. 제일 오래된 총도 왕건. 왕건. 천마총은 아닙니다. 큰일 났구만. 아재 개그력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어떡합니까? 큰일 났네. 네. 왕건 몰라요? 건. 빵야, 빵야. 빨리 넘어오세요. 네. 고금소총. 그것도 아시죠? 네. 자, 정리할게요. 자, 무역 분쟁에서 이것을 조금 더 알고 싶다라면 뭘 해야 된다고? 일요일 날 해드렸던 강의를 보세요. 일요일 날 해드렸던 AI를 혹사시켜가지고 만든 그 강의를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에만 별표를 치세요. 미국에 공장이 없어?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검색해보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싶다 그럴 때 미국에 공장이 있나 없나 보세요. 특히 반도체, 자동차 이런 애들은 미국에 공장이 없으면 아주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철강 이쪽 있죠.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강주도 미국에 공장이 있어야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제철은 조금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것이 뭐냐면 유리기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영상 제작해 놨으니까
토요일 영상에서 한번 보시고요.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이 진출했다. 그러면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기부터 관련된 소부장들 보시면 되는 거고, SK하이닉스는 HBM 실적 그 수출 수요가 떨어졌다. 이 부분 때문에 약간 삐끗한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한미반도체라든지 SKC는 잘 못 갔다는 거. 이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조선주라든지 그다음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죠? 반도체를 사기 위한, 또는 이것을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팔고 자금을 얻어 놔둘 데가 없으니까 반도체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지 몰라요. 그리고 만기일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이 만기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네, 중간에 팔아먹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종목이 특별하게 이유가 없이 올랐다. 그런 것들은 팔아도 괜찮아요. 대신에 그런 것들도 매물대가 들어갈 때 그럴 때 매도를 치시는 게 좋고, 연관성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고 진행하세요. 연관성 없이 올라가는 것들은 팔아먹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종목의 상승보다도 특정한 종목군을 올리는 것보다도 계좌 전체를 올리는 데 주목하자. 응? 계좌 전체를 올리는 데 주목하자. 이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투자가 아주 편한 상황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아주 오랜만에 우리가 네, 무슨 노래를 들어볼 것이냐면 삼성전자의 꿈을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왜 안 나오냐고. 내려버리자. 웃기는 놈이네 이거. 자, 삼성전자의 꿈을 오늘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듣고 마무리할게요. 녹화는 여기까지.